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TV의 김환승입니다. 지역 명사와 함께하는 우동 토크. 오늘은 저희 하남TV 개국 1주년을 맞이하여 조금 특별한 대담을 준비하였습니다. 지난달 11일 신임 김상호 하남시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민정 7기 5대 시정 목표와 17대 시정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4년의 임기 동안 우리 하남시가 나갈 방향과 달라질 시민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하남TV에서는 신임 김상호 시장을 모시고 시정 방향과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주년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우리 하남 시민들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남 시민 여러분, 시민이 좋아합니다. 하남이 좋아집니다. 빛나는 도시 하남을 열망하고 꿈꾸는 하남시장 김상호입니다. 네, 이제 낙엽도 떨어지고 송년회를 알리는 문자들을 받을 때마다 취임하고 정말 제대로 제가 시장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성찰하게 됩니다.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오늘이 취임 129일째더군요. 이런 거 참 잘 안 따지는데. 넉 달 됐습니다. 예, 네. 이 생각보다 시간이 좀 빨리 가죠. 네. 그러면 취임의 이 100여일간의 그 소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네. 정말 정신없이 바빴던 100일이었는데요. 제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1997년도 김대중 대통령 선거할 때,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선거할 때 정말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나고요. 도시에 하남이라는 도시가 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성장통 이런 것들을 좀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밀지구의 방음터널 문제, 그 다음에 유기견 문제, 위례 도서관 건립의 문제, 그리고 미사 신도시의 물류센터 문제, 그리고 원도심의 학교 공동화의 문제, 이런 여러 문제들을 민원들을 접하면서 어떻게 시민들과 공감하고 이것들을 함께 힘을 모아서 풀어가야 될지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또 시민들을 그럴 때마다 시민들의 지혜를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지난달에 이제 취임 100일을 맞으셨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난달 11일 날 이 5대 시정 목표와 그리고 또 17개의 시정 전략을 밝히셨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모두 아울러서 시정 비전으로 이 시민과 함께 만드는 빛나는 하남이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시정 비전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지난 100일 시민 여러분들께 취임 100일 보고와 4년 민선 7기의 4년의 비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정 비전은 한마디로 시민이 함께 만드는 빛나는 하남입니다. 먼저 시민이 함께 만드는 이라는 부분에 저의 시정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공감과 협치를 통해서 민선 7기를 끌어가겠다라는 저희 하남시의 의지가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촛불혁명 이후 시민들께서는 더 이상 국정 운영의 조력자가 아니라 주체로 나섰습니다. 우리 하남 시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력자가 아니라 주체시고요. 민간 협력의 동반자이며 주인이시죠. 그래서 시민이 함께 만드는 이라는 뜻에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민간 협치를 하겠다는 뜻이 들어가 있고요. 하남 앞에 있는 이제 빛나는이라는 소식어는 시민들께 말씀드렸던 5가지 시정 목표가 구현된 도시의 상입니다. 그렇군요. 네, 첫째로 시민이
시민 참여로 만드는 혁신 하남. 그리고 둘째가 삶과 꿈을 키우는 희망찬 하남. 역사와 레저 문화로 즐거운 하남. 그리고 편리하고 세련된 명품 하남. 마지막으로 첨단과 연대가 공존하는 잘 사는 하남. 이 5가지 시정 목표가 구현이 된다면 우리 하남은 25만 도시에서 35만 도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경기도 동부권에 빛나는 도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 그런 뜻이 있었군요. 예, 이어서 이 같은 의미일 수도 있는데 5대 그 시정 목표를 제가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 시민 참여 그리고 또 역사와 문화 레저 또 독특하게 이 연대와 공존 이런 단어가 특히 눈에 띄더군요. 네. 이 부분은 어떤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뜻이었습니까? 네. 먼저 시민 참여 부분은요. 자치분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조하는 자치화 분권을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저는 이런 혁신 하남을 위해서 시민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 여야 시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했지만 시민 참여의 대표적인 제도인 백년도시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왔습니다. 시민 참여는 이제 그런 정신을 좀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와 레저 문화로 즐거운 하남은 우리 하남의 정체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가밀지구에서 52개의 그 횡혈식 석실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전국에 70여 개 정도가 있다고 들었었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사건이었고 굉장히 많은 무덤이었고 제가 듣기로는 오늘날의 국립현충원과 같은 매우 놀라운 유적이라고 평가를 들었습니다. 하남이 초기 백제의 도읍지로서 송파, 강동과 함께 우리가 그런 백제의 정체성을 저희들이 찾아 나간다면 하남 시민들의 소속감을 그리고 정체성을 같이 함께 모아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도지사님과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하남시의 도시 비전인데요. 문화 레저 축제 도시로 우리 하남이 문화로 풍요로운 도시로 가자라고 말씀드렸죠. 이사리, 검단산, 그리고 남한산성, 광주향교, 이성산성으로 이어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살려서 우리가 문화로 풍요로운 하남을 빛내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고요. 마지막에 첨단과 연대의 공존,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첨단은 우리 하남시가 배드타운이 아니라 기업 유치를 통하고 그 R&D 단지나 청년의 그 벤처 스타트업 단지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면 연대 공존이라는 것은 시장 부문 외에 경제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첫째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인데요. 장애인, 노인, 그리고 우리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공공 일자리들을 고민하는 컨트롤 타워가 내년 4월에 사회적 경제센터가 설립됩니다. 이걸 통해서 그런 공공 일자리, 사회적 일자리들을 더 고민하고요. 두 번째는 그 전통 시장과 이제 골목 상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원도심 쪽에 도시재생센터가 이제 설립이 되면 내년에 문재인 정부의 도시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 그리고 우리 벤처단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벤처단지에 청년들의 그 벤처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좀 육성하면서 시장 부문 외의 경제들을 병행해서 같이 우리가 고민해야 균형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좀 주목되는 것이 이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센터를 내년 4월에 준비하신다고 하셨던 거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 하남시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거의 뭐 없죠. 많지 않죠. 예, 네. 많지 않죠. 한 3개 정도 되나요? 뭐 그 정도 되는데 그것이 시민들한테
눈에 띄는 건 아니죠, 사실은 보면. 네, 맞습니다. 요번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C2에 이 상권 상가를 분양을 하면서 이 사회적 경제를 하는 분들을 모집을 했는데 예. 우리 하남시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군요. 아이고, 네. 이런 부분은 아마 점점 채워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하남시가 준비하고 있는 최대의 사업이죠. 이 소위 H1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 약 10년 전서부터 준비가 됐던 내용이지만 그동안에 이제 부침을 거쳐가지고 본격적으로 출발도 하기 전에 또 한 번에 이제 부침을 겪게 됐죠. 현재 이 천연 교산동 개발 사업인 H 프로젝트가 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존 물류 단지의 기능에 이 산업과 주거 그리고 또 상업이 함께하는 복합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밝히셨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 물류 단지의 적절성 여부부터 먼저 제가 질문하고 네. 두 번째로 복합 개발의 구체적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사장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물류단지 적절성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류단지에 대한 계획은 이제 10년 전부터 있었었고요. 서울 인근에 이제 물류단지들이 이제 많이 들어서고 있죠. 그래서 하남에 이 중요한 H1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천연교산 지역에 물류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하남 역시 그런 물류의 야적장이 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라고 좀 저는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래서 복합 개발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 두 번째로는 기업 시설, 자족 시설이겠죠. 네. 지난번에 신세계 물류센터를 그 황산 쪽에 이제 그렇죠. 예, 들어오는 걸 같이 우리가 시민과 소통하다가 결국은 유치를 못했는데 그런 대기업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의 벤처 스타트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자족시설들, 그리고 상업시설들과 공원 녹지 시설들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중요한 배후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예, 천연교산 지역이 공동화되고 있는 원도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 이 부분은 중앙정부 경기도와 참 그 고민을 나누고 힘을 모아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업의 주체는 물론 이제 도시공사가 되겠지만 도시공사와 외부 자본의 결합이 되겠지만 어쨌든간 그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이 그림을 그려나가는 건 시의 역할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시가 중심이 돼서 밑그림을 그려나가고요. 그리고 도시공사가 우리 하남도시공사가 반드시 참여해서 일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거신 이 소위 백년도시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실은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시민들을 만나보면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걱정이 앞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뭐 우리 시장님께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백년도시위원회의 위상, 그리고 목적, 그리고 또 필요성 네.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필요성에 맞습니다. 대해서 명확히 좀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백년도시위원회 위상은 하남시의 현안이나 도시의 그 장기적 계획들이 구상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함께 검토하고 수정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시의 자문기구입니다. 시의 자문기구죠. 그러니까 위상으로 이제 연결되는데요. 시에서 시장이나 시에서 우리 하남시의 현안 예를 들면 캠프 콜본, 뭐 H2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 제안이 있었고 그리고 기존에 제안된 것도 있는데 백년도시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논의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그 용역을 타당성 용역을 더 집중해서 하고 거기에서 거친 부분들을 의회로 넘겨서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더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이런 우리 하남시의 현안이나 장기적인 도시계획들과 관련한 부분들도
조금 더 투명하고 추진력을 얻을 수 있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백년도시위원회는 더 많은 전문가와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제도고요. 그리고 더 다양한 방법으로 포괄적인 의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다룰 겁니다. 공론화든 아니면 그 여론조사든 그런 백년위원회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더 논의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지금 이 백년도시위원회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시장님이 투명성을 자꾸 강조를 하셨어요. 네, 시민의 참여 예. 기반으로 한. 네,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50여 명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50여 명. 네. 그리고 초대 위원장으로서 김신일 전 우리 부총리님을 좀 아직 확정된 네. 건 아니고요. 네, 확정 돼야 되니까요. 위원회 구성이 되면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요. 김신일 부총리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조례가 이제 11월에 통과가 되면요. 2주간에 걸쳐서 공개 모집을 합니다. 공개 모집을 하시는군요. 그래서 우리 하남시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남시의 도시 발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문가들 꼭 좀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렇군요. 꼭 공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개 모집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 중 심각한 부분이 이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차별적인 발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원도심 균형 발전에 대해서 이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과 구체적인 이 비전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민 여러분, 네, 도시의 양극화와 불균형은 지속 가능한 도시의 걸림돌이죠. 예를 들면 지금 고골초등학교, 남한중학교의 경우에 한 학년에 한 학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장동, 덕풍동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집의 공실률이 평균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가 직면한 하남시의 불균형 발전의 현실이죠. 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선 저희가 원도심과 신도시가 상생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철학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우선 하남시는 도시재생을 통해서 원도심을 매력적인 장소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거환경 정비와 교통 환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천연동의 그 덕풍천 앞에 있는 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저희들이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석바대 시장 상가를 중심으로 간판 정비 사업을 하면서 도시미관 정비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 그 청사였던 구청사 시설을 시민행복센터로 만들어서 원도심의 시민분들이 문화와 교류를, 체육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의 문화시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책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를 끌어가고 있는 저로서는 원도심을 활력 있게 신도시를 더 편리하게 만들면서 우리 원도시와 신도시가 모두 만족하는 하남시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문화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 시장님께서는 이번에 시정 전략에서 이 문화재의 관광 자원화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가물지구 내의 역사박물관의 건립 이런 것들도 언급하셨고요. 네. 이 특히 이 가물지구에서 발견된 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규모 한성백제 시대의 고분에 대해서 연구와 전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네. 박물관의 건립에 대해서 이 시민들의 요구가 높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의 입장이나 또 향후 계획 정도로. 네. 하남의 시민 25만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하남시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려는 그런 문화지킴이 회장님과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남시 역시 그 LH와 그 소통을 통해서 박물관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고요. 짓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그 안에 어떤 컨텐츠로 그리고 그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운영 예. 그리고 이 박물관이 우리 하남식만의 박물관이 아니라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송파 강동의 그런 크게 초기 백제 문화를 공유하는 중요한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고 또 더 크게는 공주와 부여의 그 단체장들과 협력해서 후기 백제 문화를 가진 우리 그 자치단체와도 협력하면서 좀 더 우리가 커지는 하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밀주구의 역사 박물관 건립을 지켜내신 우리 문화지킴이 회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해서 질문을 하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LH와 이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신 상태라고 말씀하셨고요. 다만 이제 시민위원회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공간에 관한 문제를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공간을 갖고 있어야만 연구가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LH와 약간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체크하셨나요? 예, 사회자님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못 체크를 나중에 체크를 못 했는데요. 사실 박물관을 짓는 과정에서 우리 문화지킴이의 대표님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리니까요. 한번 시에서 살펴보고 박물관을 짓는 과정에 그런 협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하고 싶지만 네. 시간이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안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4년 임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시민분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시죠. 네, 25만 하남 시민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취임 100일 시민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남시가 투자해야 될 돈은 1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 중에서 하남시가 감당해야 될 예산은 4,500억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하남시의 1년 예산은 4,500억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방채를 100억을 발행했습니다. 내년에 그 하남시의 부채가 450억에 이릅니다. 2020년에 지하철 개통, 검단산까지 개통하게 되면 1년에 100억에서 120억씩 적자 보전이 예상됩니다. 민선 7기 하남시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되신 예산을 투명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써야 된다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는 여러 가지 불편이 있으시지만 그런 인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에게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같이 공유하고 지혜롭게 예산을 사용하도록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선출직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하남의 시정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빛나는 하남을 위해서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상호 신임시장에 대한 인터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올해로 23년째입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행정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그로 인한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행정에 대한 관심은 물론 시민의식과 삶의 질 또한 높아지고 있는 이때 신임시장의 시정 방향이 어떠한 성과를 낼지 시민들의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디 시정 목표와 그 속에 담긴 가치에 대해 임기 동안 일정한 성과를 내주기를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